대화여자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진영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부터 서양사회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서양 근대사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 교재 기준으로 8강과 9강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당연하겠지만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채점까지 끝내고 나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문제를 풀지 않았다면 일단은 선생님의 강의를 끊었다가 여러분들이 채점까지 하고 나서 선생님의 문제풀이 해설 강의를 들어야지만 학습 효과가 배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예, 문제 1번입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가 누구인지 볼게요. 11세기 과학혁명에, 우리 과학자인가 봐요. 상징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뒷대성한 책을 출판하여 근대 역학과 근대 천문학을 확립하였다고 합니다. 이 두 분야에 굉장히 권위인 사람인 것 같아. 그는, 아이고,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지구와 사과 사이에, 지구와 달 사이에, 태양과 목성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만류인력의 법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과의 유명한 이야기 있지요. 우리 학교에 정주현 선생님 말씀, 우리 농담 아십니까? 뉴턴이 괜히 사과 먹다가 발견해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만 이 뉴턴의 발견은 어마어마한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자, 이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 되겠습니다. 자, 뉴턴이 살아난 모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천체의 회전에 관련해서 라는 책을 적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책 이름, 자, 요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지요? 코페르니쿠스. 자, 꼭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신핵대전이면 이거는 스콜라 철학, 요거는 저번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해당하고요.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저술했다는 것은 역사학의 대표적인 또 책 중에 하나인 이게 투키디데스라고 하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책 이름은 마찬가지로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랑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자연이 기계처럼 움직인다고 하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하였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면서 엄청 강조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기억해 달라고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표현이 나오더라도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뉴턴에 대한 설명을 꼭 고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유명한 책도 하나 있었는데 프린토피아예요? 프린키피아예요? 프린키피아 꼭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토피아는 우리 세탁소 이름이지. 자, 행성이 태양의 중심으로 타원 궤도로 회전한다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었냐면 케플러라는 천문학자였습니다. 그치? 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이렇게 이번 요즘에 그 수능 경향에서 과학자가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이번 올해 모의고사에 거의 안 나왔는데 이거 나오면 진짜 여러분들 이제 의외의 문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배운 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거는 사상가를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은 리바이어던의 일부로, 우리 이 책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요. 뒷부분에 나와 있긴 합니다. 자, 로크보다 앞선 시기에 활동했던 영국의 사상가라고 합니다. 사실 이 책 하나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랬는데, 자, 일단은 무슨 말 하냐고 볼게요. 공동 권력은 안전을 보장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 권력을 확고하게 세운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한다?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부여해서 개개인의 판단을 그의 단 하나의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 우린 요연 사상을 뭐라고 합니까? 사회계약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은 절대 군주정을 강조했었던 토마스 홉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홉스에 관련한 모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서를 주장하였다. 그렇지. 자, 사회계약서 대표적인 우리 세 명의 사상가가 있었다면 홉스와 로크, 그 다음에 루소가 있었는데요. 홉스와 여기 나와 있는 로크 같은 사람이 영국인이었고 장 자크 루소는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그치? 셋 다 모두 나와 있는 거죠. 사회계약서를 말했던 사람인데요. 자, 백과전서, 백과서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요거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디드로와 달랑베르.
네, 요거 예전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모의고사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민주권의 이념을 제시한 사람이라면 요거는 짱자크 루소 말하는 거 있고요. 자,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았다. 아니, 전혀 관련 없어. 자, 과학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신문화운동을 자, 여러분들 요런 거 공부를 대강 하면 망합니다. 자,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거는 아무런 관련 없는 지역, 다름 아닌 중국에서 등장했던 상황입니다. 요게 1910년대 중반 상황이고요. 천두슈와 후슈, 그치? 이 사람 말하지 않았습니까? 천두슈와 후스? 그래서 말하는 후스는 그 보헤미안 사람의 얀 후스 아닙니다. 중국 후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번입니다. 이러한 5번 같은 오답 가지고 여러분들이 절대 고민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유, 오랜만에 굉장히 큰 웃음 줬네요. 자, 리출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군대 통수권을 위임받아서 아일랜드의 반란을 단호하게 응징하였다고 합니다. 자, 아일랜드와 싸웠던 사람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는, 자, 의회에 허락을 받은 사람인 것 같고, 군사령관으로서의 잉글랜드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16,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시 스코틀랜드인과의 싸우러 갔다고 합니다. 무척 신중했었던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자신들의 군대가 전쟁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가 거느린 철기병의 군대에 아주 눈을 어떤가 말하겠는데요.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것은 의회의 허락을 받고 아일랜드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왕당파의 군대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왕당파에 대해서 적을 그 당시에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저항했던 이 나라 모습이라면 적어도 요거는 영국이겠지. 그랬을 때,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당파의 군대를 선멸했던 사람이라면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올리버 크롬웰. 그래서 여기서는 크롬에 대한 모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크롬에 관련은 없죠? 의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답은 간단해요. 자, 호크앤이 참하였다. 대표적인 정답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영국에서는 잠깐 동안 공화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국의 명예혁명 과정에서는 공화정이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거든. 유일하게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사법과 인신보호법을 무시하였다면 이 사람은 제찰크 찰지에 등에 나오는 제임스 2세예요. 여러분들 요거 오답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면 연표 문제 못 풀어요. 알겠지? 의회가 제출한 권리 청원을 승인하였다면 제찰크 찰지에 나오는 두 번째 사람 찰스 1세고요. 러시아를 응징하고 원정을 단행하겠다고 하면 요거는 프랑스지. 프랑스에 나 있었던 나폴레옹 1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루이 나폴레옹이었고요. 자, 버나파르트 나폴레옹이지. 제임스 2세가 폐위된 뒤 공동왕으로 즉위했던 요 사람은 우리 메리와 윌리엄 공동왕 아니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것 같고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답은 어렵지 않았어요. 크롬웰을 은근히 많이 물어봐요. 문제에서는 보시면. 네, 4번 문제. 리출친 법률에 대해 만들어진 시기에 대한 모습을 연표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표 문제 나왔습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느 나라인지 어느 시기인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이고, 먼저 답이 나와 있어. 17세기 영국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와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시민혁명 아니면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산업혁명 이런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근데 17세기라고 말한다면 일단은 시민혁명으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치? 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각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는 물자들을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에 수입할 경우에는 항상 always 영국이나 영국 식민지 백성 소유의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운송해야 되며 다른 어떠한 배를 통해서 수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배, 다시 말하면 요거에 관련한 법이 있다면 이 법은 바로 무슨 법입니까? 이게 바로 항해법이라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해법이라는 것을 제정했던 요 시기 이거 누가 했지? 자,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결국 이거는 아까 설명해드렸었던 크롬웰이 집권을 하면서 공화정이 수립하는 요 상황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요 크롬웰이 집권하고 나서의 상황을 잘 연표해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제임스 2세의 주기가 있었고 찰스 2세의 주기가 있었고 공화정 수립이 있습니다. 자, 적어도 영국에서 유일하게 공화정이 등장한 상황이었다면은 크롬웰의 집권이니까 적어도 다 이유겠지. 자, 근데 공화정이 만들어지고 나서 적어도 오리버 크롬웰의 확실한 시점을 잡으려면 그 다음에 왕 전까지 봐야 될 겁니다. 크롬웰이 죽고 나서 등장한 것이 찰스 2세였었고 제임스 2세였겠지. 그러면 적어도 제임스 2세 이전 상황일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찰스 1세가 당연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이 중요한 거라고. 답은 그래서 3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임스 1세 주기, 찰스 1세 주기 여러분들 연도 못 외웁니다. 쌤도 잘 몰라요. 괜찮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와 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고른 것은, 자, 순서 문제 나왔습니다. 수능에 순서 문제 거의 나온 적이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요크타운 전투에서 항복하는 영국군이 있습니다. 자, 요크타운이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미국 혁명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고요. 일단은 2차 대륙회의를 하고 나서 영국군한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주는 전투 아니겠습니까? 인디스네 페이지를 요청하는 식민지 회의. 자, 그 당시에 이제 인디스네를 이제 영국이 막대하게 미국 땅에 부과하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 사람들한테 많은 반발을 이제 받게 되었지. 이러한 과정에서 인디스네는 폐지했지만 결국 차에 대한 세금만은 확실하게 폐지를 안 하게 되자 결국 나중에 보스턴 사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는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었었고요. 그 유명했던 렉싱턴 전투가 등장하게 되었었고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열강들이 미국을 도와주게 되면서 제2차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요크타운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전쟁의 결말은 파리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을 인정받게 되지. 그러면 적어도 순서로 따지게 되면은 이게 가장 먼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다가 나중에 두 번의 대륙회의를 거쳐서 영국군을 그 당시에 맨 처음에 미국이 민병대였는데 나중에 조직적인 전투를 하게 됨으로써 영국군한테 혼쭐을 내주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인정을 받고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나, 다, 가, 라죠. 여러분들이 요거를 고르면 될 것 같은데 답이 있나요? 네, 답이 있습니다. 나다가라 3번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의 독립혁명 과정을 순서대로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6번 문제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보기 문제 나왔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는 지문이 있는데 자, 일단은 출처를 보세요. 어느 지금 것에 대한 독립선언이라고 합니다. 땡땡. 자, 두 글자인 것 같아.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이거를 보자마자 사실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미국인지 이게 프랑스인지 모를 수 있거든. 근데 일단 단어가 두 글자야. 일단 프랑스는 아니겠죠. 자,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유식한 표현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니 우린 이러한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국민주권의 논리 또는 주권재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없앨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내용이라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자, 요거 골라볼게요. 문제에서. 자, 로크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저항권이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자, 왕권 시순설에 성립이 영향을 주었다? 전혀 관련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 천부인권, 주권재민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민 선생님? 맞죠? 자, 연방주의 삼권분립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답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 말이 있으려면 요거는 적어도 연방 헌법에 등장하는 논리거든.
그래서 답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기역과 디귿 2번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문제 나오면 참 좋겠어요. 응? 자, 7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다음 조류를 활용한 탐구 주제를 적절한 것은 자, 주제를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당제 사회를 풍자한 그림이 있는데 자, 이거 엎여 있는 모습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새 신분에 대한 그 당시의 모순을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기 프랑스에서 있었던 구체제의 모순이죠. 프랑스 말로 바꾸면 앙샹 레진이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대표적인 배경이 되는 우리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 신분이란 무엇인가? 그들은 결국은 억압받고 있는 벽이다. 특권 신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따라서 제 신분은 국민에 관련한 모든 것이며 제3분, 3분 이후에는 누구도 국민의 일부를 간주할 수 없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관련한 모습에 대한 목걸을 보시는 것 같아요. 구제도의 모순 1번 끝. 더 이상 할 게 없네요. 자, 가나 사이식 문제 나왔습니다. 자, 상황 잘 보실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모습은 유리 16세에 처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루이 16세가 처형된다면 가는 적어도 국민 공회 때 상황이지. 왜냐하면 이 상황이 로베스피에러가 집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안위원회라던가 아니면은 이러한 이제 그 재판소를 통해서 이제 반대파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고 루이 16세가 처형당했습니다. 그치? 나를 보시게 되면 나폴레옹 쿠데타가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지금 총재 정부 이후에 통영 정부가 드러나게 되면서 그 당시 나폴레옹이 이제 반발하면서 그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사이 모습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국민의회가 새 헌법을 제정하였다. 자, 국민의회라면 당연히 가 이전이죠. 자, 여러분들 순서 조심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국민의회, 입법의회. 자, 입법의회 어떻게 공부하시냐? 입법된 의회. 그라고 해서 국민의회에서 만들어진 헌법을 토대로 입법된 의회, 입법의회를 중심으로 정책 운영되었다가 국민공회로 바뀐다고. 나중에 바뀌는 것이 총재정부, 통영정부, 나폴레옹의 제정.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국민공의가 공안위를 설치하였다. 대표적인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베스피에르의 공보정치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가나 사이 시기 정답되네요. 자,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를 습격하였다. 바스티르 습격 사건이죠. 당연히 가 이전이고. 자, 파리 민중의 왕건을 습격하게 되면서 틸러리의 왕건을 습격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가 이전입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입법의회. 당연히 가 이전이죠. 자, 이런 단어 조심하라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입법된 의회.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기를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번엔 뭐 외워야지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알겠지? 자, 바로 흐름타리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기사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시기를 물어보는데 땡땡 시기의 특징표라고 합니다. 자, 무슨 시기인지 볼까? 제목 먼저 보세요. 케플러, 하비,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주제는 과학혁명이랑 관련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케플러가 있고 뉴턴이 있다면 요거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과학이라기보다는 한 세기 지난 모습의 17세기의 모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과정에서 답을 골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여기 자세한 모습 읽으면 좋은데 네, 뭐 괜찮아요? 자, 답은 뭐겠습니까?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주장, 다윈의 종의 기원, 진화론, 이건 제국주의 배경이 되겠고, 루터의 95개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이건 종교 전쟁에 대해서 종교 개혁의 대표적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법으로 영국 국교의 확립 전혀 관련 없고, 갈릴레이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며 지동설을 입증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과학방에 관련된 모습으로 지문이 들어갈 수 있겠지. 답은 그래서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가나를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물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랑 나라 각각 무슨 인물인지를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가는 일단은 시민 정부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자, 자연 상태는 살기에는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 관심사의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 자, 이거 사회계약론이죠?
자, 근데 누군지를 볼게요. 그런데 인간은 자연권의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잘 보장되도록 정부를 세우는데 합의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이렇게 못한다고 있다면 극단적인 경우 혁명으로 이 정부를 타도해야 한다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이 저항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말하는 사람은 존 로크지요. 그래서 가는 로크에 대한 주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책 이름으로 당연히 시민정부는 유명하긴 한데요. 뭐라도 뭐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책 이름 사유경론입니다. 일단은 뭐 로크, 홉스, 루소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데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과 자유와 재산을 보존할 수 없으므로 사회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같은 맥락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한 마지막 단어 일반 의지가 나온다면 요거는 장 자크 루소네요. 자, 가는 로크, 나는 루소. 가는 영국인, 나는 프랑스 사람. 그치? 자, 뭐야? 나지.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많이 된 추장으로 합하였다. 요게 이제 리바이어던이 나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요거 홉스. 자, 3번 보시면 나폴레옹 법전에 참여하였다. 전혀가 높고요. 원래 이게 나폴레옹 법전은 루소 훨씬 이후입니다. 자, 절대왕정의 통치체제를 옹호하였다. 이것도 홉스죠. 자, 가나 계약에 의해 국가 사회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쵸? 사회계약론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답은 공통점을 찾는 문제라서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아유 문제가 쉽네요. 근데 그동안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이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에 나오게 되면 진짜 뜬금없이 나오는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습을 잘하시게 된다면 이런 것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가나 물어보고 있네. 문제 봅시다. 가는 의회에 모인 성직자와 귀족, 평민들은 국왕 전하께 식민의 다양한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청원을 제출합니다. 자, 왕한테 의회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단 하나의 답이 끝났거든요. 또 보자. 전하의 식민들은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 그 어떠한 세금, 공납, 헌금 또는 다른 유사 부담금을 내도록 강요나가지 않는다. 자유인은 하면서 영주의 합법적인 판결에 의하지 않으려면 체포공되지 않으며 그 경작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 자, 여기 나와 있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는 영국에서 있었던 권리청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바로 날 이어서 볼까요? 자, 의회에서는 똑같이 의회가 나와 있고요. 동의 없이 왕권에 의해서 법률을 집행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비슷한 맥락이 사실은 맨 처음에 있었던 대헌장에도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은 차이점을 볼게요. 왕이 대권을 구실로 의회 허가 없이 세금 걷는 거 안 돼. 자, 그럴 수 있어. 의회 동의가 없는 한 평화시 영국 내에서 상비군을 두는 것도 안 돼. 의회의 선거는 자유롭게 하지만 안 된다. 의회 내에서 연설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왕이 간섭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이거는 권리 장전이지요. 자, 우리 연도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요 정도 연도 아우셔야 됩니다. 권리청원이 제출되었던 상황이라면 요거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연도로 따지면 1628년이고요. 권리장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예혁명이라 부르는 그 결과물을 말할 수 있겠는데 1689년.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연도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설명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영국의 대헌장에 영향을 주었다. 대헌장은 1215년이에요. 13세기지. 전혀 관련 없죠. 자, 가는 찰스 1세. 맞습니다. 나는 제임스 2세 때 승인하였다. 자, 요거. 이거 디테일한 설명입니다. 아닙니다. 그치? 제임스 2세가 쫓겨나고 나서 추방당하고 나서 앤 여왕이 등극하고 그 딸이 왕이 오르게 바로 메리였는데 바로 메리와 윌리엄이 그 당시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문서를 승인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나의 두 번째 모습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가나를 승인한 각 국왕은 이후 의회를 해산하였다. 가는 맞아. 그치? 찰스에서 열받아서 해산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그치? 오히려 이렇게 권리전쟁 받아주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무슨. 자, 가는 미국 혁명, 나는 프랑스 혁명 영향을 받았다. 받았다고요? 아니, 프랑스 혁명이 1789년부터 시작됐는데 말도 안 되고요. 다음은 그래서 5원 가나 발표될 시기
사이에 영국 국왕이 처형되었다. 이건 누구? 찰스 2세를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국에서 딱 한 번 왕이 처형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었는데 요게 찰스 1세였었다고. 알겠죠? 요 말이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문제가 간호 사이식의 문제로 답이 나와버렸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만 하신다면 오히려 문제 푸는 데는 깔끔하게 답이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그애가 왕위에 있었을 때 있었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고르고 있는데요. 자, 그의 치세 때만큼 잉글랜드가 방탕한 시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영국인가 봐. 자, 조지 문구 장군을 비롯해 비슷한 보상을 받은 왕당파 인사들은 자, 왕당파가 나오고 있고요. 선왕.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여기서 포인트 잡으시면 굉장히 보기 편하거든요. 선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앞서다의 뜻이야. 이게 먼저 선자거든? 근데 이게 하필이면 또 부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있었던 사람이 아빠가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아빠가 왕이었는데 처형을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하였다고 합니다. 서왕을 처형시켰다네. 왕 죽인 거 한 명밖에 없었어. 바로 누구지? 요게 찰스 1세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찰스 1세였다면 당연히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찰크 찰제.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찰스 2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이번 수능 특강에 문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문제집 바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봐봐. 확인사를 해볼까요? 국왕시해범. 왕을 죽였다고 나와 있잖아. 그치, 얘들아? 자, 확인 연도를 보시게 되면 1600 땡산년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소문? 맞네요. 여기 보시면 뭐 대화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수능 완성에서 해설에선 요거를 힘들어 잡으라고 하지만 영국의 대화제 뭐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인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좀 나와 있긴 한데요. 영국사 산책이고, 그치? 뭐, 그는 의회를 해산하면서, 마찬가지로 찰스 2세도 의회 해산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프랑스 군대를 동원해서 가톨릭 재건운동을 꾀했다는 누명을 씌워버려서 라는 모습을 통해, 네, 가톨릭을 굉장히 싫어했던 왕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그치? 답은 그래서, 결국은 찰스 2세를 고르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가혹한 우리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인물을 보시면 되죠. 자, 수상법 발표되었다. 자, 영국의 왕 중에 헬수하면 엘통 나와. 자꾸 나오는 이거 오답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거? 헨리 8세. 자, 동인대회사를 설립하였다. 요것도 중요한 오답입니다. 그치? 요거는 엘리자베스 1세. 자,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하였다. 요거는 아까 맞췄던 찰스 1세의 모습이고요. 의회가 신서법과 25호법을 제정하였다고 하면 요거 상황이 정답이지. 그치? 응. 요거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무시했다면 그 다음에 왕이었던 제임스 2세가 되겠습니다. 차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와의 병합으로 연합王이 성립되었다면 요게 약간 어려운 오답인데요. 요게 제임스 2세를 인도에서 만들어진 사람으로 앤 여왕이지. 앤 여왕이 제임스 2세의 딸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인데요. 요거 다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영국 역사 정리 안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내용을 정리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은 그래서 4번이었고요. 자, 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두 사건이 일어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일단은 구성하는 걸 보면은 일단은 나가 뭔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이 두 사건 중에 먼저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문제인데요. 일단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소가 일단은 모르겠어. 사실은 공부하면 쉽지만. 자, 보스턴이 나와 있고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무슨 나라예요? 이거 지금 미국입니다. 자, 미국 상황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대서양 바다고요. 자, 문제 봅시다.
식민지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으로부터 위장하고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인 영국 동인대에서 선박에 습격하여 차 상단을 퐁당퐁당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나와 있는 요 사건은 보스턴 차 사건입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문제 봅시다. 아직 몰라요. 자, 대륙회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대륙회의는 두 번 있었는데 1차 대륙회의가 있었고 2차 대륙회의가 있었지. 근데 토마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존 애덤스와 함께 작성했던 독립선언문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발표되었다면 이거는 몇 차 대륙회의죠? 2차 대륙회의지. 자, 그럼 이제 이게 또 정해야 돼.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당연히 보스턴 차 사건이 먼저가 되는 거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보스턴 차 사건과 제2차 대륙회의 사이에 있던 사건으로 옳은 것을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 시계사의 문제가 이렇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택지 보시겠습니다. 자, 연방주의와 공화주의 입각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면 요거는 마지막 상황이죠. 나 이후죠. 자, 요크타운 전투라면 요거 정리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렉싱턴 전투가 1차 대륙회의 하고 나서 만들어진 전투고 요크타운 전투는 2차 대륙회의 하고 나서 상황이지. 이름을 모르면 틀려요. 알겠지? 이거 나 이후 상황입니다. 자, 파리 수약 당연히 나 이후죠. 맨 마지막 상황이니까. 자, 렉싱턴 전투 맞지.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거와 이거 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가 북아메리카 독립을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하는 거라고. 요크타운에서. 그치, 얘들아? 특히 많이 도와준 나라가 프랑스였었거든. 알겠지? 영국 여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이 또 루이 16세였고요.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시기를 연표에서 고르면, 연표문제 나왔는데요. 일단 무슨 나라인지, 무슨 시기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왕이 국외 시도를 탈주 시도가 있었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직후라는데, 왕이 해외로 도망가려 했었나봐. 그런 왕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시도라는 표현은 나와 있으니까 실패한 거지. 자, 분위기에서 의회는 시작부터 반혁명이냐 아니면 민중 세력이 연대냐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일단 의회가 있었고 왕이 탈주 시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지렁드. 지렁드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럼 그 당시 자코뱅이라는 세력이 등장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급진파와 온건파가 이제 등장하는 상황에서의 그 단어를 보시기 때문에 요거는 적어도 프랑스 상황을 일단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프랑스에서 해외로 탈주 시도를 한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지? 루이 16세야. 그치?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전쟁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면서 대내적으로 긴장이 증폭되었었는데 8월 말 신성로마 제국 황제와 프로이센 왕은 필리츠 선언을 발표하여 혁명 프랑스를 문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상황이면 지금 의회가 무슨 의회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의회가 결정적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자, 의회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적어도 지금 국민의회냐 입법의회냐 국민공회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상황은 지금 요러한 프랑스 우리 16세가 지금 살아야 하는 상황이고 혁명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요 상황은 입법의회지요. 입법된 의회.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연표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요? 자, 뭘까요? 자, 일단은 자, 결정적 힌트가 하나 있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돼. 왜? 이거 이유는 당연히 죽은 상황이니까 말이 안 되겠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3부의 소집과 국민의회가 있다면 적어도 여기는 더 안 되는 거겠지. 여기는 몰라요. 자, 근데 확실한 것이 있다면 요거야. 요게 1789년 7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이게 진짜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상황은 지금 적어도 다라마가 돼야 되는 건데 라는 안 되거든. 죽었으니까. 그래서 3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한 디테일한 상황을 당연히 알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었던 의회의 모습 그리고 루이 16세라는 왕을 찾게 되면은 답은 사실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되었긴 하였습니다. 물론 연도를 여러분들이 외울 수는 있어.
근데 이거 언제 다 외우고 앉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유로 정도는 꼭 아셔야겠지만, 네. 이거 봐봐. 이거 89년 6월 상황입니다. 6월 그 다음 상황이고요. 이게 한 달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나다와 구별하는 거 어려울 수 있는데, 다는 확실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친 선언문에 대한 적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땡땡땡 혁명이 전개되었던 과정이랍니다. 자, 땡땡땡 혁명. 나라가 세 글자인가 봐. 그러면 뭐 하나밖에 없지.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살아간다. 자, 이런 표현이 있다면 미국이냐 프랑스냐 고민할 수 있겠는데요. 자, 맨 마지막 보게 되면은 아하, 일반 의제의 표현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 단어를 사실은 처음 말하는 사람이 루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소의 계몽사상 영역을 받아 만들어지는 이 프랑스의 사건, 뭐라고 합니까?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지. 자, 이거 고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 있었던 선언문 뭐예요? 이거 인권선언문입니다. 그치?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건립 작년 승인되는 계기가 에이, 야, 이건 영국이잖아. 이거 먼저죠.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미국 독립선언의 작성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 나중이 아닌 미국이 먼저입니다. 그치? 답은 3번. 계몽사상에 입각하여 자유평등 이념을 바뀌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했던 루소를 대표로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혁명이 맞지. 자연권과 저항권, 인민주권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당연히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거창해 보였는데 너무 뻔한 문제였죠? 순서 당연하겠지만 영국이 먼저,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입니다. 아시겠죠? 영미프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8강 마지막 문제 아니겠습니다. 8강 문제 굉장히 많았죠? 자, 가유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자, 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출발지가 파리예요. 자, 그리고 모스크바까지 가고요. 멀리 가네. 러시아인가 봐. 자, 근데 주요 전투지를 보고 싶은데 아우스터리츠? 글쎄. 트라팔가르 해전이 있다면 모스크바를 갔는데 실패했던 사람. 나폴레옹이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루이 나폴레옹 아닙니다.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나폴레옹 때 있었던 대외 원정의 모습을 관련한 모습이 되겠는데요. 나폴레옹이 업적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민투표를 통해 황제에 즉위하였다. 나폴레옹 1세 맞습니다. 신성동맹과 사국동맹 결성을 주도하였다면 요거는 빈체제지.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있다면 오스트리아의 수상이었던 메테르니히입니다. 자, 전봇전쟁 과정에서 혁명의 이념을 확산시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 무슨 이념입니까?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니까. 그래서 19세기에 이어서 이제 유럽 각국 나라가 독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이 되기도 합니다. 2월 혁명을 계기로 대통령 되었다. 자, 요거. 2월 혁명의 계기로 대통령이 되었다면 요거는 루이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답은 기업과 디귿 2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동안 우리 8강에 대한 모든 문제풀이 마무리 지었고요. 바로 이어서 9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9강 들어가는데요. 자, 선생님이 그동안에 봤더니 이번 9월, 10월 모의고사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모의고사로 평가가 되었었는데 그때 어느 부분이 어려웠냐면 이 부분하고 다음 강에서 배우게 될 제국주의가 어려웠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이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들어주시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체제. 자, 무슨 체제인지 볼게요.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르는 건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이후 그렇다면 지금 프랑스 대혁명이 일단은 끝나는 과정인 국면인가요? 학교를 복귀한 대학생들이 오스트리아 재상이 주도하는 사람. 오스트리아의 수상 한 명밖에 없어. 메테르니히. 물론 여러 명의 수상이 있었겠지만 사실 또 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독일의 통합 역시 가능하다는 판단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 아래 그들은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러시아 등이 가담했었던 메테르니히가 말하는 체제. 이거 무슨 체제죠? 빈체제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브레센 샤프트라 부르는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고 하는데 자, 요거 심화 설명.
브레센샤프트. 이거 어느 쪽 조직입니까? 여기. 요 프로이센 독일 쪽의 조직이었죠, 여러분들. 요거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저번 얘기 중간고사 쌤이 시험 문제 냈던 것 같은데. 맞죠, 여러분들? 응? 자, 다 골라보겠습니다. 자, 비잔팀 제국의 멸망시간. 야, 이거 언제냐? 응? 얘들아, 이거 19세기 1800년대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고요. 이건 기원전 헤일로타이, 페리오이코이. 요거는 스파르타 아닙니까? 응? 아, 이건 장난 너무 세게 쳤다, 야. 재밌지도 않아. 유럽의 자유주의 확산 탄압한 거 맞지? 정답 그래서 디귿이었고요. 유럽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프랑스 혁명으로 되돌리려 하였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치? 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 5번. 야, 오답이 너무 말도 안 된다. 무슨 기원전을 물어보고 있어. 우리가 헤일로타이 페리오이코이 모를까봐? 모를 수 있어. 우리 이번 문제 풀었을 때 저번 시간에 안 나왔거든요. 헤일로타이 페리오이코이 모르시면 다시 한번 그리스 상황에 있었던 상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자, 파리 꼬민. 자, 일단은 파리 꼬민이 있다면 이거는 지금 2월 혁명 이후 상황이겠죠? 1848 이후 상황일 것이고요. 자, 무슨 동안의 지배 집단. 자, 무슨 전쟁이 있었는데 지배 집단이 보여준 무능과 배신에 대한 애국주의적 분노와 민족주의인가 봐. 그에 이은 군주제적 반동. 자, 일단은 군주제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반혁. 반발 이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공화주의적 대응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주장하나 봐. 파리와 거리를 장악했던 것은 계획적으로 이도하였다기보다는 기존 정부가 군사적으로 불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도망가 버린 것이 그 당시에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즉 1871년 3월에 파리가 완전 망했지. 왜? 누구 때문에? 요 1871년 파리를 점령해 있었던 그 당시에 프로이센의 대상이었던 우리 철의 대상으로 알려진 그 비스마르크 때문이죠. 그러면 이 전쟁은 적어도 지금 뭐겠습니까? 자, 파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점령당한 사건이라면 이거는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일 겁니다. 이것이 끝난 시점이 1871년이었거든. 자, 요 상황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연도가 나와 있지. 자, 상황 답 골라보시겠습니다. 자, 요코타운 전투? 아니, 뭐야, 이거 미국이잖아. 아니, 왜 나와요, 이거? 프랑스 제2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렸던 루이 나폴레옹 형제가 이제 끝났죠. 자, 크로메리오, 야, 영국이야. 이거는 17세기 상황 아닙니까? 1600년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재미도 없고, 잼민. 베스트팔렌 조약? 야, 아이씨. 1648년. 이거 종교전쟁 결과죠. 자, 나폴레옹 일세가 몰락하는? 이거는 아니고 피카 꺾긴 한데 아니죠. 그치?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워터루 전쟁의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 오답이 너무 좀 얼탱이가 없네요. 자, 3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을 고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정항이는 우리나라 사람인가 봐. 19세기 전반에 있었던 독일인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독일의 상황이라면 이제 그 당시에 통일되기 전 상황인가? 자, 독일의 민족적 애국주의를 말살하려 했었던 메테르니히. 자, 빈체제 나오고 있어요. 자, 노력은 산업혁명으로 인한 민족주의 또는 국민주의에 의해 실패로 끝났다. 즉, 철도의 건설과 산업의 발달, 산업혁명 말하고 있죠. 그리고 1834년의 관세동맹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어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자꾸 얘기가 논되고 있었고 결국 경제적으로 요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연합을 통합을 이루었지. 네, 그쵸? 딱 골라보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이 진지하게 논의된 상황입니다. 그치? 자,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시켰다. 자, 요거는 프랑스 상황인데요. 요거는 나폴레옹이 있었던 나폴레옹의 그 대륙 침략 전쟁에서 등장한 결과 모습이고요. 독일의 경제적 통합을 가져왔다. 맞습니다. 자, 아우구스트 브르크하이 그럴싸해 보이는데 아니지요. 이거는 1555년에 있었던 우리 독일에 있었던 루터파를 인정하는 결과입니다. 카를로스 왕조의 개창을 가능하게 하였다. 야, 이거 클로비스 대왕 아닙니까? 응?
카로스, 아이고, 카로스면 이거는 피핀이죠. 뭐야? 교황권이 황제권을 능가하는 기기가 되었다. 요거는 교황이니까 요거는 카노사의 굴욕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해설에는요, 뭐 보름수의 협약 이런 단어 나와 있는데 이게 제일 적당한 답인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가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문 속의 자체를 보시게 되면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런던의 정치경제대학교의 경제사 교수를 지낸 니콜라 크래프트는 왜 영국이 프랑스보다 먼저 무엇을 수행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했던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영국이 18세기의 일을 수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문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당시 영국의 면직물 공업에서 획기적인 발명이라는데 그것이 바로 제임스 와트가 발명했었던 증기기관 계량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요거는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었던 이런 사회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치? 작년 수능에 요거 나왔는데 이번 일단은 문제는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 자, 절대왕정이 출현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노동지대가 일반화되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어 나와가지고 노동자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땅값의 개념이에요. 이거 농노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중세시대입니다. 자, 2번 단어를 모르면 틀릴 수 있는 선택지거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비뉴스라니. 공장제 기공업이 발달하였다. 정답 이거고요. 자, 도시를 중심으로 길이가 형성되었다. 이거는 중세 만렵이지요. 말도 안 되죠. 다음은 그래서 4번. 쌤이 연두 스텔라 말랐던 게 이제 좀 시간 좀 아끼려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자, 3번 테스트 바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가를 영향을 보기 앞서서 일단 그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들라크로의 작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두 가지 그림이 있었던 것이 키오소 섬에서의 학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있는데 요거는 프랑스 혁명을 따지고 보면은 7월 혁명의 모습이죠. 사실은 이것만 보고 문제 풀 수 있는데 지문 속에서 답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샤를 10세에 그 당시 부르봉 왕가에 등장했었던 왕의 모습이었는데 반주의적 통치에 저항한 1830년대에 있었던 7월 혁명은, 자, 연도를 알아도 풀 수가 있어. 자, 파리의 도심에서 전개된 3일간의 바리케이트 투쟁을 통해 자유주의적 이폰 왕정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새로 왕정에 등장한 루이 필립 나와있지. 별명은 시민의 왕. 쌤 더 이상 안 읽을게요. 뭐 힌트가 다 나왔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7월 혁명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베리어 독립하였다. 그치? 왜냐면은 이게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서. 아이, 수작법 뭡니까 이거? 헬수하면 L통 나와. 영국이지? 헨리 8세. 자꾸 물어봐. 아, 진짜. 우리 무시한 것도 아니고. 스페인 왕국이 수립되었다. 자, 우리 스페인 나오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국토회복운동이라고 하는 레콘키스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회복운동의 결과 15세기 후반에 이제 스페인 통합되는 과정 보시면 됩니다. 자, 메르비우스 왕국 개창하였다. 쌤이 아까 2점짜리 하면서 이거 답을 기억하다 보니까 잘못 말했던 건데요. 메르빙거 왕조면 이게 클로비스 대왕이죠. 뭐야 이거? 무슨 완전 옛날 물어보고 있어. 찰스 1세 권리청원 영국이고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야, 이건 진짜 문제를 만드신 성인은 참 감사한데 답이 너무 얼탱이가 없는, 뜬금없는 답이 나왔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줄치,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민원장 나와 있고요. 일단은 지문을 보시게 되면 끝이에요. 지역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대규모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선출, 투표를 말하는 거지.
자,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이 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에서 있었던 행사는 15,000명이 참석했었는데 연도가 나와 있다. 1838년 9월 17일에 집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1차 선거법 개정 이후 상황을 말하는 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것으로 조금만 더 확인 사살해 보시게 되면은 주요 거점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적 집회 그리고 투표에 대한 열망을 말하고 있으니 이거는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등장한 차티스트 무브먼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중간고사에 이거 지문 냈죠, 여러분들? 응? 공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거법 추가 개정을 요구하였다. 맞습니다. 그치? 선거법 관련한 운동이니까. 자, 보스턴 차사건의 배경이 되었다. 아이, 뭐야 이거. 말도 안 되고. 자, 차르와 전지정치에 앞서 농민 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 요거. 자, 러시아 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로트 운동. 라고 부르지. 자, 모직물 공업 발전에 따른 양모 가격 상승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치? 요거는 여러분들 아시면 되고요. 자, 실업과 저임금의 원인을 기기로 보면서 기계 파괴 운동을 전개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영국식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천은 없지. 자, 이탈리아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리소르지멘토를 다룬 문화산물은 자, 일단 백살표 참고 설명이 있는데 자, 문제 볼게요. 자, 쌤이 편하게 갖고 왔습니다. 리소르지멘토는 이탈리아어로 부흥을 뜻하며 통상 19세기에서 있었던 통일운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답이 나왔어. 자, 19세기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상황이었고 지금 통일운동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에 관련된 인물이 교과서의 구성상 4명이 있었습니다. 쌤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초상화 모두 보여드렸을 건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식인으로서의 마치니가 있었고 마치니 다음에 활동하는 사람이 가리발디 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샤르데냐의 재상이었던 카보우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통일왕국의 주역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카보우르가 리버트 마치니 통일 마치니 재미없어요. 잼민이죠? 그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자, 요 4명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앞에 답은 없고요. 자, 뒤에서 힌트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설은 총 8장 구성되어 있는데 1860년 5월에 누가 이끄는 군대가 있는데 의용대가 붉은 셔츠대라고 합니다. 요게 나온다면 일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칠리아 상륙해서 그 당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사르데냐 섬의 주인공이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카보르 재상이 되지만 시칠리아 상륙하게 되면서 붉은 셔츠를 이끌고 싸웠던 장군이라면 요거는 가리버트 장군이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지에서 가리버트 장군의 모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재상으로서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승리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자, 가리발디 장군은 재상이 된 적은 없었거든? 그래서 요 설명이 카보우르가 될 수도 있고요. 요거는 사실상 누가 될 수 있냐면 비스마르크도 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프로이센 재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비스 수능원서 해설해 보시게 되면 카보우르만은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비스마르크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기도록 하였다. 요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 필리프죠? 필리프 4세. 자, 나폴리 등을 점령하여 사르데냐 왕국에 헌납하였다고 하는 게 맞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1번을 제끼고 문제 푸는 게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외우실 때, 카보우르 재상, 가리발디 장군,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니 지식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왕, 군주론이면 마키아벨리,
아이고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다. 그치? 자, 롬바르드를부터 빼앗은 지역을 교황을 기증하겠다고 하면 요게 이제 피핀인가요? 우리 옛날에 프랑크 왕국에 있었던 그 사람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답 3번.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아이고, 비스마르크 나왔어. 이거는 반대지. 요거는 19세기 상황. 또 쓰고 있네. 이거는 프로이센의 상황을 말하고 있고, 일단은 독일 상황 아닐까? 비스마르크 나와 있지. 자, 나폴레옹이 정부 전쟁으로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된 이후, 독일 제국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활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까 2점짜리 나왔던 것처럼 관습동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48년에는 프랑스 여열병의 영향으로 독일 전역에서 통일운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후반에는 비스마르크가 철야 정책으로 강력한 군비 확정을 내세우게 되면서 프로이센은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덴마크와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통일을 시킬 수 있었지요. 관련한 모습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871년 상황을 아마 물어보는 것으로 봅니다. 자, 항해법이면 이건 영국이죠. 명예혁명 그 상황 아닙니까? 콜베르면 이거는 더 옛날이지요. 이건 루이 14세 프랑스. 답 전혀 관련 없고. 자, 튜더 왕국. 자, 튜더 왕조는 이건 영국인데요. 더 옛날이야. 우리 헨리 3은 엘통나와 헨리 8세 아십니까? 그 앞선 시대에 헨리 7세예요. 여러분 이거 몰라도 됩니다. 너무 어려워 이거. 이거 언제 다 공부합니까? 괜찮아? 자, 근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아야지. 북독일 연방을 창설하게 되면서 독일 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나라 모습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5번. 마리아 테레지아를 꺾고 슐레지안을 차지했던 사람이라면 요거는 중요합니다. 외워두세요. 프리드리 2세. 국가는 나는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 공복이라는 걸 말했던 사람으로서 절대왕정의 대표적인 계몽군주로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5번 꼭 공부해 주세요. 자, 5번입니다. 자, 밑줄 친 공사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공사. 무슨 공사인지 볼게요. 자, 일단은 출처는 없고요. 자, 그들의 작업은 계속되었다. 마차가 레일을 신고, 레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도착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레일의 한쪽을 잡고, 다른 사람이 두 사람 반대쪽 붙들고 다면서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쭉 레일이 연결되겠네. 이게 뭘까요? 자, 근데 그동안 마차의 다른 판에서는 같은 작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일 하나를 깔아놓는데 30초가 안 걸린다고 합니다. 아유, 분업이 잘 되고 있나 봐요. 따라서 매분 레일이 넷이 놓이는 셈입니다. 측량사와 못을 받고 나사를 쥐는 인부들이 이렇게 조이나 봐. 자, 남북전쟁이 끝나면서도 이 상황은 지금 미국 상황인 것 같아요. 남북전쟁이니까. 근데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북전쟁의 연도를 정확히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지금 1861년 상황인데 끝났으니까 65년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저 이후 상황 보는 건데 지금 결국 이게 지금 공사가 하는 게 철도 건설하는 거거든.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가 있다면 이거는 확실한 미국이 맞지요. 이건 지금 철도 건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무슨 상황이냐? 결국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의 동과 서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철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동안에 설명은 했지만 이거 한 번도 제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 적 없었거든요. 교과서에 철도 건설하는 지도가 나와 있지만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지문 자체가 힌트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지문 자체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시장의 확대로 산업화가 촉진되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1번이고요. 대륙회의가 두 차례 계속 소집되었다. 요거는 요 상황 이전이니까 이거는 17세기 상황? 18세기 상황이죠? 미국 상황이니까요. 1776년 요 상황. 연방주의 입국 헌법이 제정되었다. 같은 미국 독립혁명 상황이고 동부 해안에 13개의 식민지가 형성되었다. 같은 상황이고요. 영국의 차세 무가등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었다. 보스턴 사사건이지. 다 모두 이거는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한 지문이네. 그래서 모두
18세기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서 1번. 자, 2, 3, 4번이 모두 다른 시대를 말하고 있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가 전쟁이 러시아에 끼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자, 러시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겪었던 전쟁인가 봐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자, 나폴레옹 1세 아닙니다. 나폴레옹 3세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가톨릭 교도와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크리스트교 성지 건립권을 요구하며 오스만 제국과의 교섭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 러시아가 오스만이랑 싸운 적이 있었지. 그치? 자, 그러자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는, 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으로서 니콜라이 2세 배웠습니다. 니콜라이 1세 상황이면 그 앞선 시기예요. 19세기 상황이고요. 자, 그랬는데, 자, 연도가 나와 있는데 53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영국의 방위로 좌절되었다고 하고요. 결국은 몰다비아와 왈라키아를 점령해버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의 땅 일부를 점령하는 거야. 그랬더니 영국이 오스만 제국을 돕겠다면서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지금 함대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오스만 제국을 편들었네? 헐, 이거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이 싸우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편드는 나라가 영국이랑 프랑스가 있어. 러시아의 이 나라들이 공동의 적이었나 봅니다. 근데 보스포러스 해협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자, 발칸반도와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해협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요거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다면 답을 여기 바로 풀 수 있고요. 쌤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말하면서 우리 그때 성소피아 성당 관련한 모습을 말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해협이 있는 도시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근데 우리는 답을 이미 알 수 있는 게 오스만 제국이 있으니까 이건 적어도 서아시아 상황이라고. 자, 두 나라 싸움에 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거는 발칸반도 아니죠. 크림 전쟁일 겁니다. 크림 반도에 대한 전쟁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의 일화가 나와 있는 그 상황이 이때 상황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1856년까지에 있었던 크림 전쟁에서 자, 누가 이깁니까? 러시아가 이겨요? 오스만 제국이 이겨요? 오스만 제국 상황 이겨버리게 되지? 승. 결국 나중에 러시아는 결국 남쪽의 항구를 차지하고자 하는 부동항을 얻겠다고 하는 남아 정책에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치? 자, 다 불러보겠습니다.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아, 여러분들 이거 쌤들이 강조하는 오답입니다. 1825년에 있었던 러시아 상황입니다. 시대가 앞선 시기고요. 산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요거는 러시아에서 이거는 표트르 대제에 설명하고 있죠. 이거 언제적 상황이야? 말도 안 되고요. 자,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아, 네히캬홍 청나라의 강희제 그리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아, 저 요 상황 18세기 상황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자, 흑해방면으로 남아 정책이 좌절되었다. 정확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프랑드를 불사절명했다고 하니, 자, 요 상황은, 자, 일단은 18세기 상황인데, 자, 그 당시 프로이센의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름 아닌 프리드리히 2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요 오스트리아 하면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일 것이고, 자, 러시아였다면 그 당시에 예카테리나 2세, 예카테리나 여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네, 나머지 오답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8강과 9강에 해당하는 서양 근대사의 내용의 문제풀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양사 공부하실 때는 그래도 그럭저럭 하시다가 이 서양사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부분이 가장 약하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벌써 다음 강의가 제국주의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벌써 우리 12강까지 있을 문제풀이의 반 이상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에서도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고 잘 이제 제국주의와 더불어 20세기 상황도 공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